통역사를 할까? 통역사가 번역사보단 돈을 더 잘 벌지 않나? 나는 누가 잔소리하는 거 정말 딱 질색이야. 그냥 혼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번역가를 해야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으로 통역사가 되시거나 번역사가 되셨을 때 그 일을 정말 즐기면서 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통역사라고 해서 번역가보다 무조건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번역가분들 중에서도 통역사분들보다 돈 많이 버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리고 번역가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혼자서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어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이 일을 업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직업군이 바로 통역사와 번역가죠.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의 분야는 사실 영어라는 언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업무 자체는 너무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직업을 처음에 결정할 때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이런 고민을 거의 대학교 때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제가 통역사가 되겠다, 번역가가 되겠다 딱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공을 그쪽을 하다 보니까 고민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제가 제 실력에 자신이 없어서 통역 쪽은 아예 생각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전공 수업에 뭐 통역도 있고 번역도 있는데 3, 4학년 되면은 통역 전공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 통역 수업은 피해 가려고 했었어요. 그거를 지금에 와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후회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생각에는 통역사가 되려면은 굉장히 영어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무대 공포증이 좀 있는데 그런 나의 성향에 좀 잘 맞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번역을 하기에는 좀 이게 되게 지루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번역의 가장 큰 단점은 본인이 작업한 게 계속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 본인이 예를 들어서 번역을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비난을 받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기업에 소속된 인하우스 통역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사실 뭐 기본적인 통역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동시 통역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통역사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나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번역에만 집중해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아니야. 이건 어쩌면 나의 길을 제한하는 게 될 수도 있어. 통역과 번역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기도 하지만 사실 통역을 할 수 있는 레벨이 되면은 번역도 좀 커버가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번역도 깊이 들어가면은 통역만큼이나 어려운 공부기는 한데 그때 저는 이제 통역이라는 거를 아예 배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나의 어떤 분야가 조금 제한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대 공포증이 있다고 하면서도 또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좋아하고 좀 뭔가 되게 많은 생각이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쭉 저는 뭐 번역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업무를 하고 또 번역 쪽으로 끊임없이 저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와 친한 통역사 동료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미모나 경미야. 제 이름이 경미거든요. 경미야, 그렇게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말고 너의 그 두려움을 깨는 건 어때? 그거를 뚫고 네가 나간다면은 너의 길이 훨씬 더 넓어질 거야. 그런 조언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때 그 도움을 계기로 제가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지금은 이제 많이 두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처음부터 나는 번역가가 될 거야. 난 무조건 번역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도 번역도 공부해보고 통역도 공부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업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두 가지가 가능하시게 되시면은 뭐 본인의 활동 영역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수익도 생각해 보세요. 더 수익도 당연히 많이 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다 보면이 그런 또 딜레마가 옵니다. 내가 통역도 할 수 있고 번역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결국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뭐 통역을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뭐 번역 일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거의 10 중에 한 5, 6분의 통역사분들은 번역 일을 조금 제쳐놓게 되는 것 같아요. 통역은 그 순간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지만 그 일이 끝나면은 이제 그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번역은 끝내고 번역본을 전송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업무의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에 오케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한 번에 오케이가 되지 않고 뭐 의뢰인분이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클레임을 걸거나 이렇게 되면은 번역사들은 사실 그 스트레스를 꽤 오래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통역을 하시다가 이제 번역을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시거나 이러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통역 쪽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번역을 조금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통역의 기회가 들어오더라도 조금 번역 쪽으로 하시려는 경향은 있어요. 제가 이 2가지를 웬만하면 동시에 공부하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이 2가지 번역 통역이 가능하시면은 일을 따오는 그 범위가 좀 넓어지거든요. 하나를 솔직히 더 곁들이면은 여러분이 티칭까지 같이 하시게 되면은 이 3개의 틀 안에서 굉장한 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의 영업 비밀이기도 한데 저는 어떤 식으로 저의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있냐면은 티칭과 번역과 통역 이 3가지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티칭에 대한 거는 연락을 주셔가지고 보통은 많이 수업을 하지만 기존에 통역을 제가 도와드렸던 회사의 관계자분이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고 뭐 통역을 제가 하러 나갔는데 그 회사의 번역 자료를 맡겨주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 3개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저희 강아지가 여러분이 적성도 물론 중요하시지만 이 일을 공부하고 나왔을 때 그 업을 가지고서는 돈을 버시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번역을 엄청 잘 하시고 좋아하심에도 만약에 이 사회가 그 번역에 대한 스킬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거를 대체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통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통번역을 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좀 내가 시장에 나왔을 때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통역을 하시면서 티칭을 하시고 번역을 하시면은 사실 거의 탄탄한 수익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좋아하시고 다른 언어도 물론 있겠죠? 언어를 좋아하신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양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짤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나 통역사 할까 번역가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통번역 대학원 준비하시거나 뭐 꿈꾸는 어린 친구들이 이제 댓글이나 뭐 연락을 따로 주시거나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제가 많은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영상이었고요.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